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박싱데이 1차 EPL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픽 잘 가져가서 적중했다고 감사의 글도 써주셨는데 이건 뭐 제 실력이 아니라 가져가신 여러분들이 분석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좋은 픽을 골라 가셔서 적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밥상은 차려드리지만 상한 음식인지 신선한 음식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골라 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울버햄튼과 맨시티 경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구매하기에 늦어서 언급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토요일 밤 브라이턴 대 본머스부터 일요일 밤 아스널 대 첼시 경기까지 총 8경기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번 경기 브라이턴 대 본머스. 브라이턴은 지난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토트넘의 케인과 알리에게 2점을 내주면서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에릭센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3-4-3 전술로 토트넘을 많이 흔들어줬어요. 하지만 최전방에 코놀리 선수가 너무 활약이 미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페이 선수를 원톱으로 그 뒤를 트로사르, 그로스, 에러무이가 받쳐주는 4-2-3-1 전술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는 지난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하고 후반전에 오바메양 선수에게 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아스날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점유율에서는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에 있어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윌슨과 킹을 앞세운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9승 6무로 패가 나오지 않았던 배당이에요.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6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브라이턴 경기에 배정된 적은 없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본머스의 홈 한 경기 배정이 됐었고 본머스가 1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지더라도 큰 점수차로 지지 않고 전 경기 무파이의 체력 안배를 해줬으나 수비에서 센터백 루이스 덩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요. 본머스는 최근 3경기에서 첼시를 이기고 아스날과도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고 센터백 쿡 선수가 돌아오고 레프트백 리코 선수도 돌아오면서 포백 라인이 갖춰진다는 점이 좋아 보여서 이 경기 무승부 3.45배당에 축을 두고 본머스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여서 브라이턴의 마이너스 1점 핸디패 1.85배당 좋아 보입니다. 41번 경기 뉴캐슬 대 에버튼. 뉴캐슬은 지난 경기 맨유 원정에서 4대1로 대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맨유 원정에서 박싱데이 특성상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 멤버를 활용을 했지만 맨유를 상대로 로테 멤버들의 활약이 미비했던 게 대패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여요. 조엘링턴과 캐롤을 투톱으로 그 뒤에 알미론과 존조 쉘비가 중심축을 이뤄서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 번리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득점은 나오진 않았지만 경기력 면에서 확실히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에버튼이에요. 점유율, 슈팅, 유효 슈팅 숫자에서 우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정력만 조금 더 좋아진다면 확실히 많은 승점을 올릴 것으로 보여요.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8승 5무 9패로 승과 패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8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뉴캐슬 홈 경기 1번, 원정 경기 1번 배정이 돼서 홈에서는 승리, 원정에서는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에버튼 홈 경기 2번 배정이 됐었고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이 조엘링턴과 캐롤의 타겟 공격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이 쉽게 뉴캐슬의 수비를 뚫어낼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이 경기는 무승부 3.2배당 굉장히 좋아 보이고 뉴캐슬의 핸디 승은 1.57배당으로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43번 사우스햄튼 대 크리스탈.
사우스햄튼은 지난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오바페미와 레드먼드의 골로 0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유율이나 슈팅 숫자에서는 밀렸지만 슈팅 숫자 3개에 유효 슈팅 3개를 기록을 하면서 슈팅의 정확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오바페미라는 19살 169cm의 신예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공격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번 경기 오바페미와 데니잉스를 투톱으로 홈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 장면을 보시면 팀이 아닌 약간 개인이 많이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 모습이에요. 또한 벤테케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여서 코너 위컴과 자하, 아이유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9승 11무 6패로 승과 무의 비율이 높습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4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 홈 경기 한 번 배정돼서 사우스햄튼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크리스탈의 원정 한 경기 배정이 됐었고 크리스탈 역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최근 상승세인 기세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가 좋은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승 1.75배당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45번 와포드 대 에스턴 빌라. 와포드는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최근 맨유를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 그리고 셰필드 원정에서 무승부로 두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고 있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디니를 원톱으로 두쿠레 선수가 복귀한다는 게 좋은 점으로 보여요. 아스톤 빌라는 지난 노리치 시대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리치가 최하위인 팀인 만큼 홈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또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4승 5무로 패가 나오지 않았던 배당이에요.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4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와포드 경기 배정된 적 없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의 원정 한 경기 배정이 됐었고 아스톤 빌라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두쿠레 선수의 복귀로 중원이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고 홈에서만큼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와포드가 원정에서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승리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일반 승 1.69배당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핸드까지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7번 경기 노리치 대 토트넘. 노리치는 지난 경기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기록을 했고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노리치는 많은 슈팅과 유효 슈팅에도 불구하고 소득 없는 경기를 진행을 했죠. 이번 경기도 역시 푸키를 원톱으로 홈에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취골을 내줬지만 케인과 알리가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고 역시나 에릭센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확실히 토트넘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전에 공유드린 분석 영상에서 웬만하면 에릭센을 안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굉장히 답답해 보였어요. 그걸 풀기 위해 웬만하면 안 쓸 줄 알았던 에릭센 선수를 출전시킨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3승 2무 4패로 승과 패가 갈리는 경향을 보여주는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8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노리치 경기 홈 1번 어웨이 2번 배정돼서 홈에서 1승 어웨이에서 2패를 기록을 했고 홈에서의 1승은 맨시티를 상대로 3대2로 이겼을 때 배정되었던 심판입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토트넘의 홈 경기에 한 번 배정이 됐었고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에릭센 선수를 선발로 내보낸다면 대량 득점에 성공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면 노리치의 일반 패 1.43배당 굉장히 좋아 보이고 고배당을 노린다면 노리치의 플러스 1점 핸디패 2.3배당 좋아 보입니다. 49번 웨스트햄 대 레스터. 웨스트햄은 지난 크리스탈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취 득점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아예우 선수의 개인기에 수비가 농락을 당하면서 극장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죠. 경기 내용 면에서도 밀렸다고 보이고
전에 올려드린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장 사발레타의 오른쪽 측면은 자하 선수에게 많이 뚫릴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역시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알레와 안토니오를 투톱으로 역시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자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는 지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레스터 특유의 역습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효 슈팅마저도 한 개도 없었던 레스터 시티였어요. 이번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바디 원톱에 그레이, 틸레망스, 은디디, 메디슨, 저스틴을 미들에 배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1승 1무 3패로 홈팀의 패배가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는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8승 4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웨스트햄 경기 홈 한 번 배정돼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레스터의 홈 경기 한 번 배정이 됐었고 레스터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을 만나면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맞대결 전적들이 있으나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일반 패 1.5배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웨스트햄의 핸디패까지는 역대 맞대결 전적상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51번 번니 대 맨유. 번니는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겟 공격을 활용하는 번니지만 딱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죠. 번니의 경우 패스로 빌드업해 들어오는 팀들에게 유독 약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타겟 공격을 하는 팀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는 지난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뒀죠. 오랜만에 리그에서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포드에게 2대0으로 졌던 분위기를 홈에서 바꿀 수 있었던 맨유고 이번 경기에서 마샬 원톱에 레시포드, 링가드, 제임스를 세우고 그 뒤에 포그바와 프레드 선발이 예상됩니다. 포그바의 패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맨유예요.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4승 1무 6패로 승과 패가 많이 나오는 배당이고 홈팀 패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1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번니 원정 한번 배정되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맨유의 홈 경기 한번 배정이 돼서 1패, 원정 3번 배정이 되어서 1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고 이 심판이 배정된 가장 최근 경기였던 맨시티 원정에서 맨유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번니는 타겟 공격 타입의 팀들에게 강하지만 맨유는 타겟 공격이 아닌 빌드업과 역습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번니의 수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번니의 패배가 예상이 되지만 기복이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다득점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번니의 일반 패배당 1.71배당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번니의 일반 패 1.71배당 좋아 보입니다. 96번 경기 아스날 대 첼시. 아스날은 지난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아스날이지만 결정력 부족은 여전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라카제트를 원톱으로 오바메양, 외질, 페페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비에서 소크라티스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건 좀 악재로 보입니다. 첼시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을 했죠. 점유율은 많이 가져갔지만 유효 슈팅들이 골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원의 코바시치가 복귀를 하면서 조금은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배당으로 볼 때 해외 배당 기준 과거 동배당 2승 2무로 패가 나오지 않았던 배당입니다. 배정된 심판 이번 시즌 홈 기준 4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아스날에 배정된 적은 없습니다. 동일 심판 이번 시즌 첼시의 원정 경기 한 번 배정돼서 첼시가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감독 교체에도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아스날이 첼시에게 패배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첼시 홈에서 4대1로 패배를 기록했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런던 더비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첼시를 뚫기에는 아스날의 공격력이 너무 약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소크라티스가 빠진 센터백 공백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의 일반 패 2.02배당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박싱데이 2차 EPL 분석 내용 말씀을 드렸고 1차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픽 예상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잘 비교를 해보시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면서 이번 한 주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